심장 모드로 사는 법, 왜 나는 제자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회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일까요? 열심히 사는데도 늘 불안하고 성공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혹은 나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의대의 뇌과학자 짐 도티 드라이브, 제임즈 도티 박사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뇌가 어떤 모드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기회와 연결되는 심장 모드에 있고 또 어떤 이는 좌절과 불안을 반복하는 공포 모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드를 바꾸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1장.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히 상상한 경험을 거의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장 모드를 훈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대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볼까요? 피아노 건반을 실제로 연습한 그룹과 머릿속으로만 건반을 치는 것을 상상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두 그룹 모두 뇌의 운동 피질에서 거의 동일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조차 현실처럼 받아들여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속으로 반복하는 말,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결국 우리의 현실을 빚어냅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매일 나는 안 돼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뇌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반대로 나는 해낼 수 있어라는 믿음을 시각화하고 되이면 뇌는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한 새로운 회로를 연결하기 시작하고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건축 설계도와 같습니다. 2장. 공포 모드 vs 심장 모드 기회를 포착하는 뇌. 그렇다면 공포 모드와 심장 모드는 우리의 뇌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공포 모드를 살펴봅시다. 이는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반응할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 긴장, 불안, 자책 같은 감정이 계속되면 뇌의 핵심인 전전두엽이 차단됩니다. 전전두엽은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곳이지요. 이 기능이 마비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눈앞의 기회를 보지 못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과 수면의 질까지 무너뜨린다는 것이 여러 의학 논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심장 모드에서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호흡이 고르고 근육이 이완되며 뇌가 가장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상태로 깨어납니다. 특히 하트메스 연구소 HEARTMATH 인스터투트의 연구는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감사, 사랑, 연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심장 리듬이 놀랍도록 안정화됩니다. 심장과 뇌파가 조화로워지면 우리는 더 선명하게 사고하고 주변의 새로운 기회를 자석처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공포 모드에서는 기회는 숨겨집니다. 심장 모드에서야 비로소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우리 몸 안의 신경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장. 현실 창조는 신비가 아닌 과학, 신경가소성.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말을 들으면 비현실적이고 신비한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심장 모드의 원리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는 과학적 원리로 명확히 설명됩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경험과 반복에 따라 평생 동안 회로를 다시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된 컴퓨터 칩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배선하는 유기체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이 뇌 속에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고 강화합니다. 이 강화된 신경망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상황만을 포착하는 신경망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나는 평온하다고 반복하면 평온을 유지하는 새로운 회로가 생깁니다. 현실은 단순히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반복하는 내적 패턴이 결국 나의 현실을 만듭니다. 심장 모드는 이 신경가소성을 활용하여 뇌의 기본 설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4장. 뇌를 심장 모드로 훈련하는 5단계 루틴. 그렇다면 이 강력한 심장 모드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짐 도티 박사와 다양한 신경과학 연구들이 제안하는 5단계 훈련 루틴을 소개합니다. 이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뇌를 의도적으로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호흡 명상 이완 반응. 조용한 곳에 앉아 12분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를 이완 반응이라 불렀습니다.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심박수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뇌가 공포 모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일의 시작과 끝에 이완의 스위치를 켜세요. 2단계. 원하는 감정과 삶을 종이에 쓰기. 단순히 사회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감정과 삶을 현재형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대신 나는 평온하고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연결감을 느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낸다와 같이 감정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3단계. 소리내어 읽고 생생히 상상하기. 자신이 쓴 문장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현실이 된 장면을 시각, 청각, 감각을 동시에 동원해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fMRI 연구는 실제 행동과 생생히 상상한 행동이 뇌의 같은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4단계. 매일 반복하기. 뇌는 반복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루틴을 반복하세요. 습관이 되어야 새로운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뇌는 이 반복된 행위를 통해 이것이 나의 새로운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5단계. 감사 훈련 도파민과 옥시토신 촉진.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으세요. 햇살이 따뜻했던 것,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가족의 따뜻한 눈빛 등 소소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습관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뇌 훈련입니다. 5장. 내 안의 새로운 이야기 쓰기 정체성의 변화. 우리가 매일 되뇌는 말과 생각은 결국 우리의 자기 서사 셀프 마이너스 내러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나는 늘 실패한다라는 문장은 뇌의 부정적 정체성을 각인시켜 실패할 상황만을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 갇혀 미래의 가능성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라고 바꿨을 때 뇌는 그 말을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방식은 인지행동 치료 CBT에서도 핵심 기법으로 사용됩니다. 오랜 시간 왜곡된 생각을 찾아내고
그것을 더 건강하고 합리적인 문장으로 대체하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정체성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과거의 고통으로 끝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바로 심장 모드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다시 써내려 가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첫 장.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훈련된 뇌 그리고 심장 모드에 머무르는 마음이 바로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5단계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뇌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심장 모드에 머무르는 시간이 1분이라도 늘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엄청난 성공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첫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